당신의 비트코인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암호화폐 뉴스 김경수의 생방송 크립토 투데이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축구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는데 뉴스는 봤어요. 네. 어저께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금메달을 땄죠. 그렇죠. 동남아시안컵에서. 네, 우리나라 경기도 아닌데 사실 베트남이 이기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네, 저도 어제 경기 내내 마음을 졸이고 본 것 같은데요.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오고. 12월 11일 세계 주요 경제지수입니다. 금은 56,112원입니다. 달러화는 1,192원으로 어제와 거의 비슷하고요. 코스피 지수는 어제 2,098포인트로 0.45%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에 마감한 미국 증시 S&P 500 지수는 3,130.93포인트로 마이너스 0.16%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7,266달러로 1.93% 하락 중입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66.8%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오늘 새벽에 7,2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주요 소식입니다. 월가 IB들이 2020년 미국 증시를 예측했는데요. 뉴욕 증시가 8% 상승할 것이라고 했네요. 네,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네. 월가의 다양한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는 고용 시장이 탄탄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소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계속 순항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대다수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상승하리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네요.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보류 카드를 엄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막판 변수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실무자급 무역 협상팀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1,560달러 물량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5% 추가 관세 시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에 대한 포석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서서 트럼프가 정책자들의 반대를 꺾고 관세를 강행한 바 있어서 이번에도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겠네요. 일본의 80여 개 은행이 JP모건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합류할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JP모건 전무이사가 80여 개의 일본 은행들이 JP모건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기반 은행 간 정보 공유 네트워크 IIN에 합류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소재의 은행들은 보다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하는 플랫폼을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규제법이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네, 싱가포르 정부 관보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불 서비스법의 시행일은 2020년 1월 28일입니다. 각종 지불 서비스 등을 규정하는 이 법은 기존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소도 또 규율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 국영방송사의 보도인데요. 중국 본토 내 거래소 6곳을 폐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중국 관영 중국중앙방송이 지난달에 이어서 블록체인 사기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올 들어서 중국 본토 내에 암호화폐 거래소 6곳이 문을 닫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긴장을 하라는 얘기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 700개 이상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놀랍지도 않네요. 네. 네,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입니다. 금융위에서 특근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FATF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도 했네요. 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크로스보더, 이걸 국경 간 거래라고 하거든요. 네. 이 특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트래블 룰을 준수하기 위해서 향후에 FATF의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래블 룰이라는 거는 암호화폐 거래 관련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암호화폐 전문가를 전격 채용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례적이네요. 한국은행이 프랑스 중앙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네. 기술 개발을 위한 수순 밟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오는 31일까지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 연구를 담당할 박사급 연구 인력 1명, 1명에 대한 채용 지원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많이는 안 뽑네요. 네. 글로벌 블록체인 리더 한국 서밋이 12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네, 이번 서밋에서는 전 세계 20개 국가 및 지역 출신의 세계적인 블록체인 업계 리더나 언론 매체 또 업계 주요 인사 등이 참석을 해서 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 응용 가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융위에서 특금법 개정안 통과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업 규제를 담은 특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현재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금융위원회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애초에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절차를 밟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거래소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에 위치한 후오비 US가 돌연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 정부의 외압인가요? 아,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 후오비 US 같은 경우에는 공지를 통해서 오는 12월 15일부터 모든 거래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고객들에게 내년 1월 31일까지는 자산을 모두 인출하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얘기했는데요. 최소 인출 금액보다 적은 잔액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다른 암호화폐나 법정 통화로 환전한 뒤에 해당 통화로 최소 인출 금액이 되는지 확인해달라고 꼭 요청을 했습니다. 빗썸에서 업데이트를 공지했습니다. 암호화폐 호가 정책 변경 및 모아보기 기능이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업데이트는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 예정입니다. 네, 웹툰 블록체인 플랫폼인데요. 고믹스가 코인빗 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블록체인 고믹스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 6일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워너마켓에 상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코인원의 팬텀이 워너마켓에 상장되었습니다. 네, 코인원의 팬텀 거래가 어제 오후 1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프로비트에서 프로비트 거래소 다이를 지난 10일에 상장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업계 소식입니다. 벡트에서 잇따라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는데요. CFTC 승인을 받은 옵션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네,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 인터컨티넨탈 거래소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벡트가 미국에서 최초로 규제를 받는 비트코인 옵션 상품과 또 현금 결제 방식의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벡트의 아담 화이트 최고 운영 책임자가 미디엄 블로그에 비트코인의 월별 옵션 상품과 또 비트코인 현금 결제 방식의 월별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1월 초 일본에서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JP모건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기반 은행 간 정보 공유 네트워크가 오는 1월 초에 일본에서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아까 밝혔죠. 네, 네. 효율적으로 송금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네요. DID 얼라이언스가 미국에서 재단을 설립했다는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아이디의 표준화를 이끌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고 하네요. 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 확인 DID라고 하고요. 네, 표준화를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 연합체 DID 얼라이언스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업비트에서 도난당한 이더리움이 거래소로 2,100개가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네, 토큰뷰에 따르면 이거 코인네이스에서 밝힌 보도인데요. 10일, 16시 기준으로 업비트 도난 이더리움이 네. 대부분 해커가 이동시킨 다수의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소에 유입된 분량 같은 경우에는 2,100이 가량이라고 합니다. OKEX CEO가 비트코인을 사회적 기능상 화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중국 거래소들이 진짜 요새 정부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OKEX의 최고 경영자인 제이하오가 자신의 트위터 있죠. SNS에서 비트코인 발행 메커니즘은 화폐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밝혔고요.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닌 것은 맞지만 이는 비트코인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문제지 발행 메커니즘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블록체인 행사 소식입니다. 법무법인 세종과 다우존스가 공동으로 자금 세탁 방지 규제 변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미래시장 예측 및 발전 방향 모색을 통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대전 테크 포럼이 열립니다. 슈퍼제로 프로토콘 블록체인 미더비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에서 12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고팍스 슈퍼트레이더 미더비 오후 6시에 강남역 메리츠타워 지하 1층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가장 빠른 비트코인 아침 방송 크립토투데이의 친절한 경수 씨 코너입니다. 네, 아침 일찍 전화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친절한 경수 씨 코너입니다. 오늘은 네.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쭉 봤는데 참 어저께 저희 이벤트 있죠. 네네. 이벤트가 큰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리자마자 갑자기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버려가지고 네. 금방 100명이 넘더라고요. 와, 네. 근데 70명까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그렇죠. 일단 오늘은 제가 전화 연결을 현재 시황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 만한 분한테 네,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실 오늘 준비 안 했어. 나 전화도 안 했어.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일단 연결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미리 얘기도 안 해놔가지고. 안 받으면 어떡하죠? 안 받으면 지금 형수야. 아이고 여보세요? 어. 네 지금 생방송 중인데요. 네 생방송 중에 전화를 갑자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투데이의 도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블록체인 타임즈라는 미디어의 네.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중 대표고요. 네, 네. 네. 현재 요새 이제 암호화폐 업계가 지금 싱숭생숭하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네네. 대표님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정부 쪽 관계자들도 만나고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들은 얘기가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네네. 네, 뭐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네. 일단 특근법이 지금 네. 통과되느냐 마느냐 뭐 금융위원회에서 계속 관심을 보이고 세금을 부과하느니 마니 막 이런 상황에서 네. 블록체인 타임즈는 요새 먹고 살기가 어떤가요? 저번에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2번 죽이시네요. 네, 쉽지 않고요. 네. 네, 뭐 다들 힘들죠 지금.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마케팅을 주 고객으로 하는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되게 힘들어가지고 요새 다른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볼까 해서 요새 갈비집도 마케팅하고 있고 저는 뭐 독서실 마케팅도 하고 있고 이렇게 블록체인 고객뿐만 아닌 다른 쪽으로 판로를 좀 넓히는 작업들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네. 대표님은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 분들이나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업계가 보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은 거의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망한 분들. 망한? 정말 정말 힘들어서 이제 다른 쪽을 보고 이제 업체 같은 경우에 인원 감축이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규 이제 업체들이 진입을 하는데 장벽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아이템을 갖고 많이 들어와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실정. 아침에 지금 주무시다 일어나신 건 죄송하지만 목소리를 조금만 크게 볼륨을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좋은 뭐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들고 와도 시장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더 이상 먹거리가 많이 없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이라고 네.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대기업 아니면은 좀 자본이 많은 회사와 이제 파트너를 맺고 네. 이제 마케팅 쪽으로 조금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좀 그런 게 먹히지 않는 실정인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많은 유저들이 좋아하면은 이 사업은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 하지만 한국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오로지 그냥 마케팅을 통해서만 순전하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네. 많이 힘든 실정이죠.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도 하나 지금 맡아서 진행을 서포트하고 계시죠? 네, 지금 캐스트잇이라는 프로젝트 제가 이제 CM으로 참여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캐스트잇은 그러면 해외로 진출하려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중국이랑 동남아 쪽을 조금 이제 겨냥을 해서 내년쯤에 플랫폼 런칭을 하면서 그때 이제 홍보가 들어가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걸 여쭤봐서 죄송한데 제가 며칠 전에 그래프를 봤어요. 지금 오늘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원래 100원이었죠. 초반에, 초창기에 코인릴에 상장할 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1,000원이죠. 네.
왜 그래프를 이렇게 막 올라가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얘기해도 되나?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관심이 없었죠. 네.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정보를 보고 이거는 뭐지? 여기는 누가 투자를 했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죠. 다른 쪽 사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모든 코인 업체들이 다 똑같이 뭐 프라이빗 세일, 프리세일, ICO, IO 이렇게 통해서 그때 이제 나갔던 돈들이 점점 차트가 올라가면서 그들이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던지다 보면 네. 사실 업체들이 많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진성 투자자들이 던지지 않을 만한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계속 제공을 해서 이 사람들이 매도를 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언더더건 효과인데 사람들이 여기 VC들이 뭐 어떤 펀드 업체들이 많은 돈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그 전에 털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다 긴장하면서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일체 투자를 받지 않았어요. 아, 처음에 투자를 안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나 뭐 이런 데서 대량으로 네. 매도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 꾸준하게 사업만 잘 영위하고 뭐 마케팅만 잘 하면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그 네. 투자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펀드가 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한 중반쯤 넘어가면은 이제 그들이 더 행복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투자도 하시잖아요, 실제로. 네. 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은 방식으로 하시고 거의 3년 다 돼가죠. 투자하신 지도. 지금 어저께 지금 두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바이낸스에서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대폭락을 했는데 반면에 오늘 보니까 메이저 알트들은 조금씩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곧 메이저 알트들이 펌핑이 올 것 같습니까? 대표님? 메이저 알트들의 펌핑은 저도 온다라고는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직 중국에서도 네. 규제가 심해지고 네. 그다음 거래 자체도 안 되고 아, 아마 내년에도 한국에서도 중국의 뭐 바이낸스나 이런 부분들도 거래가 안 된다? 뭐 IP 우회를 써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좀 전에 그럼 말씀하신 거는 메이저 알트코인이 상승할 요소는 있어 보이나 지금 현재 악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좋은 시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의 매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중국의 거래소들이 음. 많이 문을 닫게 되고 네. 국내도 마찬가지로 닫게 되면은 이제 어느 거래소들로 이제 몰리게 되면 네. 그때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말을 들었는데 공포에 매수하라 이 얘기 들었는데 저는 공포에는 무조건 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사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이 스트레스와 이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인간이 버티기에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면 그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랑 손은 따로 노니까요. 네, 대표님 근데 저희가 여기서 뉴스를 읽다 보면요.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을 계속 추진을 많이 하고 그리고 발전적인 게 많거든요. 이제 스타벅스나 이런 편의점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과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 시장은 거래소는 왜 계속 힘들어지는지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연관성은 있죠. 연관성은 있는데 30초. 뭐 실사용화를 한다 그래서 가격이 왜 안 오르지라는 부분에서는 참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작동을 하는데 그렇죠. 엄청 대표적으로 한 가지 정도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뭐 리플이 사람들이 뭐 은행에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홍보를 해도 리플 가격이 안 오르잖아요. 네네. 네, 저도 물론 뭐 투자를 하고 그렇게 있지만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실 사용하는 것은 정말 많은 웃음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네. 별개의 문제네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그건 진짜 정확하게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오늘 갑작스런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오늘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시고요. 네, 블록체인 타임즈의 김성중 대표고요. 네, 김경수의 크립토 투데이 성투하세요. 성투하세요.